난 얘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몰빵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종목만 쳐다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은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비중 조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목을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내가 정한 퍼센테이지만큼 종목을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고 계시죠. 당연히 이게 하나에 다 들어가면은 위험하니까 나눠서 분산 투자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비중 조절이라는 것을 좀 지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고 매매를 시작을 했다가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어떤 종목에 자기도 모르게 확신이 들 수도 있어요. 매매를 하고 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은 본인만의 뭔가 이 주관이 딱 생기면서 이거는 진짜 갈 것 같은데 확신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때가 기타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은 SNS에서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의 대부분 스타일이 돌파 매매 위주로 하면서 그 순간에 수급을 이용해서 거의 비중을 100% 또는 그 100% 이상의 신용과 미수까지 끌어다가 한 번에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수익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오고 그거에 또 보는 분들은 환호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함으로써 엄청난 월 50%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걸 보고 그냥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매매 방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100%씩 200%씩 다 들어가더라도 연습을 할 때는 항상 비중을 적게 5% 10% 이렇게 계속 반복 연습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늘리는 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단번에 절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보통 대부분 그런 비중을 크게 실로 매매를 하는 분들도 아마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연습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깡통이나 반토막에 엄청난 큰 그런 손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고 그거를 이겨낸 분들만, 내공이 쌓인 분들만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중도 포기 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과감하게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는 초보분들이나 어느 정도 좀 나의 성향이 안 맞다, 너무 이렇게 큰 리스크를 지는 그런 거 좀 나랑 안 맞다 싶으면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고 비중을 한 종목에 10%씩은 10%씩 20% 아니면 적게는 5%씩 이렇게 비중을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처음에 들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방법이 좀 안전하고 좋은 습관을 갖는데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비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내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또 보다 보면은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도 보고 시장이 너무 강하고 이런 모습에 나도 뭔가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죠. 그런 욕심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손실이 이렇게 났는데 이거를 한 번에 더 복구하고 수익으로 바꾸려면은 이 정도 비중은 들어가서 한번 반등을 크게 먹어야 내가 이게 다 복구도 가능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계산을 하죠. 보통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만들어 놨던 원칙이 있었던 거를 어기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손실을 받거나 아니면 욕심이 생겼거나 이런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 좋게 비중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크게 났어요. 근데 그렇게 나도 솔직히 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크게 100%, 50%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먹었어요. 그 짜릿하죠. 엄청 큰 수익이 나고.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박힙니다. 뇌에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가거든요. 한마디로 도박을 했을 때처럼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그렇게 큰 비중으로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죠. 근데 그것만 딱 먹고 이 주식시장을 그만 투자할 게 아니라면 그 습관, 그 크게 먹었던 그 짜릿한 기억들, 그 기억에 남아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나옵니다. 그 습관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다 뱉어내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좀 많이 봐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경험도 한 적도 있고, 주변에도 보면은 매매를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 또는 매매를 이제 처음에 좀 잘 하다가 결국에는 욕심 또는 비중 조절의 실패, 몰빵, 그리고 나도 모른 지나친 확신.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죠. 그냥 확률이 좀 높은 자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이 좀 높더라도 말 그대로 100%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리스크 때문에 100%가 들어가면은 심리적으로 일단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100%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씩, 5%씩 만약에 본인이 정한 비중만큼 만약에 매매를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중간에 뭐 2%든 5%든 10%든 만약에 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처음에 세운 시나리오가 있고 어떠한 재료가 있고 어디까지 어느 가격대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정한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나는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비중이 10%라면은 그거를 그냥 마음 편하게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충분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비중 조절을 하게 되면은 난 얘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가진 않죠. 그렇게 가는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경우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흔들립니다. 뭐 1%, 2%, 뭐 크게는 뭐 5%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가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비중을 막 50%, 100% 실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얘가 10%, 20%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5% 흔들림에 이 멘탈이 나갑니다. 왜냐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못 버티고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손절을 안 하더라도 그 5%를 보고 다시 본전 또는 약간의 수익만 주더라도 그때 그 강력한 그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빠져나오게 되죠. 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상승만큼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멘탈이 두 번 더 흔들리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뒤늦게 추격 매수, 내동 매매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자, 뒤돌아서 보면은 원인은 비중 조절이었던 거죠. 만약에 내 비중이 내가 스스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들어갔으면은 나는 편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분명히 한 달 내로, 두 달 내로 뭐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크면은 목표가까지 가는 그 험난한 과정을 버틸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려서 매도를 하고 있고 약간의 수익에 빠져나오게 되고, 또는 손실이 찍히는 걸 보고 공포에 매도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습관을 갖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비중 조절을 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두 종목에 본인이 만약에 이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서 비중을 퀘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유 현금이 없겠죠. 여유 현금이 없으면은 본인이 항상 시장을 당연히 다 맞추지 못하잖아요. 근데 시장의 돈의 흐름이 요즘 같은 시장에는 더더욱 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선순환도 되게 빠르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비중을 관리를 잘 해놔야 보유 현금이 항상 생기게 되고, 그 보유 현금으로 그때그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에 수급이 쏠리는지 항상 시장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거의 몰빵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종목만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 몰빵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딱 보면은 시장이 뭐 어디가 강했느니, 뭐 이쪽 테마가 엄청 강했고 막 이쪽 뭐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굉장히 소외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시장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이 물려있는 종목 또는 몰빵한 종목만 쳐다보느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몰빵을 하면 몰빵을 한 만큼 심리도 무너지고, 그게 바로 올라가주면 좋지만 떨어지면은 손실도 보게 되지만,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것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종목 이후에도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도 선순환으로 흘러가지 못하겠죠. 그때서야 또 매매가 꼬이게 되고, 또 물리면은 또는 손절을 하게 되면은 또 조급한 마음에 또 다른 종목도 막 날아가는 모습도 보고, 그럼 또 조급한 마음에 또 원칙을 어기고 비중을 어기고,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비중 조절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소리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해서는 뭐 어느 정도 재테크 정도는 되겠지만 솔직히 엄청난 대박은 나지 않지 않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은 정말 어느 정도 확실한 종목에 과감하게 막 신용까지 레버리지 써가지고 크게 먹어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좀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장기 투자 계좌를 만약에 따로 가지고 계시다면은 거기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크게 가져가도 돼요. 물론 신용까지 다 쓰는 거는 뭐 추천드리진 않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단기 매매 계좌 안에서는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해놔야 순간순간에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활하게 본인만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단기 매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재능과 노력까지 모두 다 갖춘 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보통 투자자분들은 단기 매매로는 어느 정도 꾸준한 캐시플로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캐시플로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단기 매매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기 투자로 넘어가서 확실하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충분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포트가 뭐 2개, 뭐 3개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단기 매매를 할 때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장기 투자도 만약에 정말 본인이 잘하지 못한다 싶으면은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말 그대로 몰빵을 해서 레버리지까지 실어가지고 대박을 낸다? 그거만큼 거만한 거 없습니다. 그것도 욕심이고, 본인이 정말 아직까지 뭐 실력이 충분하게 쌓이지 않았고 과거 레코드가 수익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으로 비중 배팅 하지 마시고 항상 5%에서 10% 하면서 연습하고 충분히 확률상 검증을 계속 해보고, 항상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통계도 내보고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야 그게 몇 년 축적이 되면은 그 자체가 본인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객관적으로 계속 본인만의 피드백, 그리고 계속 원칙과 기법에 대해서 수정,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네, 이 부분은 잘 맞네, 계속 수정하는 습관을 들이고 원활하게 해야 본인만의 원칙과 비중 조절, 계좌 관리 이런 게 다 모든 삼박자가 맞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설명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